석회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는 15% 내외다. 힘줄에 같이 있는 것, 그걸 이제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 다양한 어깨 질환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습관성 탈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이 거짓말처럼 샥 없어져요.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 왜 그러냐면 근골격계의 원인으로 생기는 흔한 어깨 통증의 원인들이 그 정도.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김성현 원장님 모시고 어깨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원장님? 그렇죠. 흔히는 뭐 50견만 얘기하지만 일상적으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병들이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야 뭐 당연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환자가 느끼는 거는 그냥 어깨 통증이죠. 어깨가 아프네? 뭐 이거일 텐데 제일 흔히 이제 병원에 가서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제일 흔하게 듣는 말은 석회화 건염이야.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에서 눈에 쉽게 띄잖아요. 석회화라는 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니까 어깨의 인대에 칼슘이 보이면 석회화 건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환자도 그렇게 알고 오긴 하는데 교과서 통계나 이런 걸로 보면 엑스레이상 석회가 있는 경우에 석회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는 15% 내외다. 이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상에 석회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석회화 건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석회는 석회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겨야 석회화 건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석회화 건염 말 그대로 석회 때문에 혹은 뭐 염증이 생겨서 석회가 생겼던 석회 때문에 염증이 생겼건 간에 석회와 염증이 힘줄에 같이 있는 것, 그걸 이제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걸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데, 그 석회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치료는 종류가 두 개예요. 그 석회가 있는 거를 초음파로 이렇게 보고 두꺼운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석회를 이렇게 빨아낼 수가 있어요. 석회도 종류가 이제 그 어깨에 끼는 석회 종류가 많아서 돌처럼 딱딱한 애도 있고 치약같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눌러보고 초음파 보고 해가지고 돌가루처럼요. 뭔가 이렇게 좀 바늘로 이제 그 빨아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이면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저기를 빼내기도 해요. 잘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럼 석회화는 왜 생길까요? 석회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근골격계에 생기는 석회화는 조직 손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의학 용어로 하면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어려운 말이고, 다쳐서 그 다친 부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 중 일부로 석회가 끼는 거죠. 그런 데는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뭐 관상동맥도 그 내막이 좀 손상이 되면 석회가 껴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심장 혈관에 석회가 얼마나 있냐를 보고 뭐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칼슘 스코어처럼. 이 어깨 조직이나 다른 조직도 다 비슷하죠. 손상과 연관된, 손상 회복과 연관된 석회화를 다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진단은 뭐 엑스레이 검사나 이학적인 검사가 1차적인 검사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석회화 건염이나 이것 때문에 아픈지 원인을 감별하기, 그걸 하려면은 MRI를 해야 돼요. MRI를 조영제를 맞고 해야 돼요. 이제 조영제를 쓰면 석회화만 있는 경우에는 얌전하게 석회가 보여요. 새카맣게. 그러니까 MRI에서 석회는 새카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석회 건염이 있는 경우에는 석회 주변으로 허옇게 이제 염증 때문에 생기는 조형 증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도 일부 추정은 되는데, 그게 의심이 되면 그 조영제를 맞고 하는 어깨 MRI를 한다. 그러면은 감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한 병, 흔히 이제 보는 병은 오십견이죠. 오십견이 사실 석회 건염보다는 더 많아요. 오십견이 왜 생기냐면 어깨 안에 있는 활액을 분비하는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 서로 엉겨붙고 두꺼워지고 해서 생기는 병, 그게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 이제 그 활막이 서로 유착돼서 이제 염증 때문에 유착돼서 생긴다 그래서 유착성 활막염이라고 부르는데, 오십견은 생기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생겨. 원인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한 70~80%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깨 움직이기 어렵고, 근데 이제 그렇게 원인 없이 생기는 거 말고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깨가 다치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떤 퇴행성 변화 때문에 어깨에 뭐 힘줄이 일부 찢어졌거나 아니면 뼈에 이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오는 골극이 생겨서 이제 인대 손상이 좀 있거나 실제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인대를 다쳤거나 아니 뼈가 부러졌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부스 한 몇 달 하고 나면 어깨에는 오십견이 생겨요. 굳는다는 그렇죠. 거죠? 보통 굳는다고 표현하는 네. 게 오십견이거든요. 네. 그거 보고 2차성 오십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십견은 다양한 어깨 질환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깨 뭐 어디가 찢어졌다, 어디가 뭐했다, 뭐 이런 종류들에 다 동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오십견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의 70~80% 이상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단 많이 없어져요. 물론 원인 질환은 또 딸리 치료를 해야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손상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야구, 뭐 테니스 이런 거 안 해도 일반인들도 생기는 것 중에 이제 뭐 요새 MRI로 보면은 꽤 흔한 병이 슬랩이라고 있어요. 슬랩이 뭐냐면 관절 와순 손상. 어깨가 되게 복잡한 관절이에요. 관절 자체가 몸 안에 있는 어떤 관절보다도 훨씬 더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잖아요. 이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가동력,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뭐 우리 몸 중에 어떤 관절이 어깨만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제일 비슷한 거는 고관절인데 그러니까 고관절이 이렇게 많이 다르죠. 물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켓이 고관절인 경우에 소켓이 이렇게 이게 골두가 있는 소켓 이렇게 물려 있는 건데 보렌 소켓 조인트라 그래서. 네. 근데 어깨도 이렇게는 생겼는데 어깨의 소켓은 허방이야. 네. 요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움직이는 있도록.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어깨를 막 움직이고 하면 이렇게 이게 소켓이 이게 딱 물고 있지 않아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일단 이 조그마한 소켓 주변으로 연골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둘러싸고 있는 거를 입 벌리면 입술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소켓을 관절와라고 하고 와라는 게 절구와자잖아요. 절구처럼 생긴 요게 있고 거기 이렇게 있는 건데 관절와의 입술이라 그래서 관절와순이라고 그래요. 그 바깥쪽에 돌려져 이렇게 뚜삥 둘러싸여 있는 그 연골, 그걸 이제 관절와순이라 그러는데 그게 하는 역할은 워낙에 이제 관절면이 조그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안정하니까 좀 소켓을 좀 이렇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골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거죠. 어깨가 워낙에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다 보니까 관절와순은 연골이니까 잘 찢어질 거 아니에요. 조금만 다쳐도 찢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슬랩은 슈페리어 레이브룸 멘트리어 포스테리어 요거의 약자인데 애석하게 한글이 없어.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관절 와순 파열인데 관절 와순 중에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거를 슬랩이라고 불러요. 슬랩이라고 뭐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야구 선수가 주로 이제 가서 수술 받고 뭐 선수 생명이 끝났네 뭐 안 끝났네 재활을 하네 안 하네 뭐 하는 거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슬랩이거든요. 관절 와순이라는 게 연골로 되어 있는 소켓을 강화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잘 다쳐요. 그래서 관절 와순이 잘 찢어지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슬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흔히 보는 젊은 친구들한테 흔히 보는 거는 그 습관성 탈구라는 거 있죠. 소켓이 허방이다 보니까 잘 빠져요 앞뒤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탄탄하게 딱 근육, 인대, 관절, 와순 뭐 이런 걸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안 빠지게 만들려고 굉장히 보강이 많이 되어 있으나 그 선천적인 한계로 생겨 있는 한계 때문에 다쳐서 어깨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어깨가 빠지면 앞쪽 위쪽으로 빠지는 게 90% 이상이에요. 뒤로는 잘 안 빠져. 뒤에는 더 센 구조물이 있죠. 이게 견갑골이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절 와순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뒤로는 잘 안 빠지고 앞쪽으로 아래쪽으로 빠져요. 이제 첫 번째 빠질 때는 힘 빼 그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를 도로 끼우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격투기 선수들 중간에 뭐 빠지면 자기가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부터야. 이게 이렇게 넣었는데 넣으면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앞쪽 밑으로 빠져서 관절 와순의 그 부분이 손상이 돼요. 그거 보고 보통 얘기하는 방카트
방카트 병변이라고 하고, 빠져서 이제 관절하순에 거기가 팔뼈에 머리가 이렇게 걸려서 관절하순이 있는데 부닥쳐서 생기는 이 팔뼈에 골절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거 보고 힐삭스 병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유명한 병변인데 의사들끼리는. 근데 아마 20대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중에 어깨에 빠지는 친구도 다 아는 병일 거예요. 그거 있으면 군대 면제되거든. 한번 빠졌을 때 이거를 적절히 잘 치료를 안 하면은 습관성 탈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빠졌을 때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야 할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를 이모빌리제이션,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완전히 이게 다 나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쏙 들어가면 도로 들어가면 아주 심하게 다치지 않는 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샥 없어져요. 어린아이들 이제 아빠 엄마가 이렇게 들고 재미로 하다가 팔꿈치 많이 빠져서 오잖아요. 이거 빠지는 거는 네, 이러고 들어오는 아이들. 이거는 습관성이 잘 안 되는데, 네. 어깨는 습관성 탈구라 그래서 어깨가 관절 구조 자체가 너무 허방이라 그래. 자유도가 높은 거죠. 또 비슷한 운동하다 또 빠지고, 그래서 서너 번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자주 빠져요. 힘만 조금 줘도 빠져.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도 알아.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AIOS라고 해서 이제 어깨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좀 이렇게 느슨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느슨하게 태어나는 분들은 선천성으로 재발성 탈구가 생겨. 이게 어릴 때부터 잘 빠져요. 그리고 빠져도 안 다쳐. 왜냐면 이게 주변에 있는 염 조직이 널널하기 때문에 어깨가 빠지지만 넣기도 쉽고 빠지기도 쉽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 질환 중에 얼러스단노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이렇게 피부 이렇게 잡아당기면 찡 늘어나고 뭐 관절을 이렇게 해서 뭐 팔로 줄넘기를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게 이제 일라스틱 파이버 탄력 섬유가 이제 좀 약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잘 빠져요. 그런 습관성 탈구 같은 게 이제 흔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많이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돌은 아니고 어깨 낑김 증후군, 낑김을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낑김, 임핀지먼트가 낑김이잖아. 네. 중간 사이에 끼는 거. 이제 실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낑김이거든. 영어로 얘기하면 숄더 임핀지먼트 신드롬인데, 근데 이제 그거 임핀지먼트를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못 하다 보니 충돌 증후군으로 한문으로 그냥 번역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어깨 팔뼈의 머리하고 어깨뼈의 그 사이에, 뼈하고 뼈 사이에 어깨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는 힘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뼈로 된 터널 사이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어깨 주변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팔뼈가 위로 치받쳐요. 그러면 그 터널이 좁아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힘줄이 낑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안 아파. 맨날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때는 안 아픈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뻗어니까 으아! 이렇게 되는, 아니 골프를 새로운 폼으로 이렇게 쫙 연습했는데 으아!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깨의 그 방향이나 위치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는 거.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맨날 다니던 길로 다니니까 이게 길이 들어서 인대가 어디에 낑기거나 그런 게 없는데,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면 그 인대가 옆으로 힘을 받으면서 그 좁은 사이에 딱 낑기는 거야. 찝히면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힘줄도 뭔가 손상이 되고, 결과로 생기는 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 이 회전근개도 이름이 이상하죠. 회전근개가 뭐야 도대체? 회전근개가 뭐냐면, 어깨가 아까 이제 구조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이거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불안정.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유도가 높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허방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팔뼈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 4개가 있어요. 회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는 뭐냐면 두꺼운 개자예요. 두꺼운 개. 근육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있는 근육의 뚜껑. 팔뼈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극상근이라고 하는 4개 중에 하나의 근육의 힘줄이 잘 손상이 되죠. 그게 뼈 터널을 왔다 갔다 하는 애라서,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 뭐 회전근개 손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회전근개의 손상이나 이렇게 뭔가 손상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어디가 아픈지 알아. 여기 위에가 아파요, 앞에가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활막이 그래서 활막 때문에 아프면 실제로는 어깨가 잘못돼서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건데 심해지면 이런 데까지 아프게 느껴져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팔 아래까지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연관통이라고 그러는데 리퍼드 페인이라고 하는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목에 디스크가 있어도 목도 아프지만 이게 신경이 눌리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오는 통증. 근데 이제 그거를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 어깨 때문에 아픈 거야, 목 때문에 아픈 거야, 뭐 이렇게 그러는데 몇 가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연관통, 어깨 염증 때문에 생긴 연관통은 아프긴 아픈데 뭐 어리버리 여기저기 다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고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생기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만 아프잖아요. 그 네. 절편에 따라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띠는 거죠. 심해지면 이렇게 어깨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고개가 일로 가. 안 올라가니까요. 몸이 내려가는 거예요. 고개가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이제 판별을 하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어깨 아픈 뭐 원인이야 다른 것들도 꽤 있겠죠. 뭐 뼈에 이제 종양이 생겨도 어깨는 아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되게 드문 거고. 심장 문제 있는 분들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드물겠고. 그렇죠. 이제 예. 그 이쪽으로 뻗치는 통증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뭐 해서 어깨 통증의 원인을 다 얘기를 줄줄이 하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얘기한 게 되게 근골격계의 원인으로 생기는 흔한 어깨 통증의 원인들이 그 정도